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자, 바로 제 1회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제 1회 문제. 자, 1회의 6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는 페이지 18페이지에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당연히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지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65번 갑니다. 65번은 우리 문제풀이 때라든가 제 이론 강의 때도 많이 강조했던 거죠. 성립식이 결정하는 문제죠. 네, 옳은 것은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성립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60일은 신고 납부 기한이죠. 그러면 우리 납세의무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이 되죠. 그럼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은 신고를 통해서 확정한다. 이때 신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우리가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3번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는 때가 아니라 역시 6월 1일이 되겠죠. 4번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다. 양도하는 때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과세 기간인데 양도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양도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기간이 끝나야지만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과표가 되는 세목 독립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면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자,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4번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도는 기중에도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간이 끝날 때 토탈 모아서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표시 단위가 부동산 가액으로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 금액으로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건수로도 표시가 된다. 그러면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종가세. 그렇죠? 그 다음에 건수로 표시가 되면 뭐가 돼요? 종량세가 되겠죠. 종량세. 또 종가세 방식이 있고 종량세 방식이 있다. 요걸 이제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지상권 설정은 부동산 가액이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등기도 있고 또는 채권 금액도 있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다. 보증 금액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가 되겠죠. 정답은 5번. 지목 변경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자, 요거는 이제 건수죠. 건수가 됐을 때는 우리가 뭐 있었죠?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하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 지목 변경 등기니까 건수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죠.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취득, 보유, 양도시 다 발생하는 세금은 제가 이렇게 외워줬죠. 1년 내내 농사 지은 사람을 농부라고 한다. 그럼 농이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 가치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거는 5번의 농어촌 특별세네요. 1번의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만 발생하고 2번의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3번의 인치세는 매매계약서 쓰면 인치를 붙이죠. 취득 양도.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보유하면 임대소득, 양도면 양도소득, 보유 양도가 되겠죠. 자, 68번입니다. 세율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오락장용 토지. 자,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어떻게 되죠? 4% 고율 분리가 되겠죠. 4% 고율 분리. 그러면 고급 선박은 5%, 별장은 별사 4%, 고급주택은 4%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일반 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구분하지 않고 0.1에서 0.4% 주일사가 되겠죠. 주일사의 눈시로 간다.
상가 건물은 건이용 0.6%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로 갑니다. 69번. 장기 보유 투표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기 보유 투표용지는 양도 차익에서 차감한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쓰거든요.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양의 장기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소급창이 나오죠. 소급창. 네, 양도 소득금액 거기서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빼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된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핵심 포인트는 양에서 장기를 빼면 소급창, 소급창에서 기본공제 빼주면 과표. 그렇죠? 그러면 차익에서 차감하는 거 맞잖아요. 차익에서 뺀다. 2번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니요. 올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2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3번 관계법령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8%를 곱하되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80% 한도로 한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와 상가라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는 매년 8%씩 공제가 되고 여기는 매년 3%씩 공제가 된다. 그러면 8%니까 38에 24%에서 출발해서 10년이면 80% 되고 33은 10%에서 10년이면 30%까지 공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하나요? 적용된다. 예, 3년. 5번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미등기 양도가 되면 당연히 장특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 안 되는 거죠. 네, 정답은 2번. 70번입니다. 70번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70번은 어떤 걸 알아야 되죠? 취득세에서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보시면 1번 건설업 사업자인 법인으로 법인, 2번 수입, 4번 공매, 5번 검증. 정답은 3번이죠. 화해. 화해는 자기들끼리 이제 화해 조서를 쓴 거죠. 그러면 화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알아서 신고가액을 과표하자. 다만 신고가 문제 생겼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된다. 이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71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1번은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인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이거죠.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자. 그렇죠? 네. 그럼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가 되겠다. 하지만 선박항공기는 이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필요 없고 그냥 시가표준이 된다는 거죠.